네, 마켓 이슈 앤 전략인데요. 마켓 이슈의 전략, 수요일의 남자 누군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죠. 네. 지금 그 청주대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교수 타이틀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교수님 막 교수님 그러잖아요. 네. 교수가 되려 그러면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갖고 교육부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인데, 그쵸. 선생인데 청주대 평생교육의 유호성 선생님 맞는데 네. 이것도 7월부터 해갖고 또 하나 한대요. 네. 천안 나사렛 거기 네. 교수라며. 거기는 이제 써라. 네. 거기 학과장이 오케이 해주고 사인해 준 거죠. 네, 그쵸. 그럼 이제 써도 되죠. 그거 안 쓰면 이제 사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네, 그때 되면. 네. 두 군데를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우리 이승원 교수님이 입이 좀 바빠지실 네. 건데. 바빠져.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저희가 다른 데를 또 하나만 세 교육을 군데 하려고. 가야 돼? 세 군데 다 얘기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면 안 그러니까요. 되죠. 그건 안 되지. 하나만 밀어야지. 그거는- 한 주에 그거는- 하나씩. 한 주에 그거는 하나씩. 불법이지. 한 주에 하나씩. 그거는 우리한테 임금이 더 올려주면 해주지.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현존 최고의 보안 기술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나 질문하는 네. 거예요. 질문 이거는. 이승원 교수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이요? 네. 눈 그런 거 말하는 홍채? 눈. 눈? 홍채. 최고의 보안 기술? 나는 얼굴 인식 아닐까? 네, 블록체인이라고. 예, 블록체인은 모르겠어요. 또 뭐예요? 블록체인은 뭐예요? 블록체인이라고 요즘에 또 비트코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요즘에 핀테크와 함께 이슈가 또 되고 있는 게 핀테크와 비트코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망했죠. 비트코인 거래소가 망하면서 네. 이슈가 안 됐었는데 현금 없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블록체인이 다시 한번 어제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이슈가 됐다라는 건 그 전부터 2016년 10대 기술에 포함이 됐었어요, 사실은. 블록체인이. 네. 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함께 핀테크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쵸. 못 쫓아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자, 비트코인과 함께 장부 기록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아. 기존에는 네. 청산소에서 각각의 네. 자료를 청산소에서 정리를 해서 분산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청산소가 하나가 해킹이 되게 되면 모든 곳에 있는 자료를 또 뺏기는 그런 방식이 왼쪽에 있는 현재의 전자금융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에서는 각자 장부를 투명하게 가지는데 한 곳 뚫린다라고 해서 이 모든 정보가 뿌려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그리고 청산소 하나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 군데 해킹하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의 강점을 가지고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작년부터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또 다른 대체의 수단으로서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A라는 회사에서 혹은 은행에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총 6단계의 거래를 거치게 되면서 송금이 완료가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 정보가 담긴 내용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그 사이버식으로 해갖고 가상 계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을 보낼 때 양쪽의 은행의 정보를 모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각각의 블록을 쌓아서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블록 쌓듯이 계속 방어막을 치는 거네. 그렇죠. 나 하나 뚫리더라도 쟤한테까지 딴 데는 안 퍼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의 블록이 계속 연결이 되어 이해되네. 있다라는 조금 관점으로 이해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네. 장점이 많은데 가장 우수한 게 역시 보안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확장성이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범위에 쓰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은 뭐 핀테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은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장외 시장에서 9월 달부터 거래가 될 거예요. 네?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걸 누가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나라에서? 아니면 개인이? 그 기업 쪽에서 만들어요. 아.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명칭이 네. 영국에 있는 하나의 회사의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땡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상품으로서의 영향을 계속하죠. 표준어로서 정착이 됐잖아요. 밑땡이 뭐야? 미원. 아, 미워. 그것도 하나의 그 회사 밑땡은 또 뭐니? 이름이었잖아요. 아, 참나. 그런가요? 네. 하나의 태어나 회사 처음 명처럼 들었네. 네. 하나의 그 브랜드로서의 명칭을 하고 되는 오케이.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보게 되면 위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계속 모든 블록을 다 뚫을 수 있으면 네. 해킹에 성공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블록을 뚫을 수 없다면 해킹에 실패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장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 없는 사회, 네. 그러니까 가상 통화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그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가상 통화가 해킹 하나가 되게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오류가 네.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계좌에, 하나의 블록에 하나의 계좌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 해킹이 된다라고 해서 모든,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일단은 가장 큰 장점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대표적으로 4개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처음에 기술이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나왔던 기술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발전함에 따라서 또 새롭게 이슈가 됨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이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펀딩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 클라우드 펀딩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가 P2P 대출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쪽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그 좋을 것 개념이.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우리나라도 역시 9월 달부터 이 블록체인을 통한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송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해외 송금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뉴욕 거래소, 시카고 상품, 일본 증권 거래소에서 이 블록체인이 계속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을 해드렸던 9월달 장외 주식 거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쓰이고는 있어요. 쓰이고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빠르게 퍼지냐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부분은 일단 은행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은행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은행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 매매를 하자. 자기네끼리. 네. 네. 그 금융 회사의 수가 한 60개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참여하는데. 네. 예. 그래서 핀테크가 되기 전에 블록체인이 또 최고의 현존 보안 기술로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관련주가 혹시 있어요? 관련주는 사실은 블록체인 하면은 은행 쪽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전에 어디에서 파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장이 안 된 곳은 있거든요. 사실은 LG CNS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가 LG CNS나 그 저런 데서 하겠네. 네. 롯데도 상장됐나? 그 회사가? 롯데 그 한다는 상장됐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뭐 갤럭시아컴즈 근데 이게 다 비상장? 100% 아, 그럼 가까워요. 100%는 뭐 여기서 관련주라고만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 관련주로서 뭐 제이시언, 한컴시큐어, SGA 이런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관련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컴 시큐어도 한컴 관련 회사요? 네. 네. 그 회사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자꾸 이런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 간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순이자 마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는 형태. 그래서 그렇죠. 은행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대출금리 차, 예대금리 차에 네. 대한 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예대 마진이요. 예대 마진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뭐 보여주고 먹고 있어서 산대 그런 걔네들?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들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거죠. 6월부터 최대 1,500원 올려. 지금 보게 되면은 타임 수수료를 안 해야겠네. 타임을 예, 안 지금 해야겠네. 보게 되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500원에서 1,500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소금하는 경우는 1,500원에서 2,000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그게 뭔 상관이래? 금액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데이터 비용이 더 많이 드나? 그러니까 그 이해가 할 수 없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저 친구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쪽인데 더 웃긴 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 네. 반댈세. 예. 더 웃긴 난 거는 국민은행 계좌 없으니까 상관없어. 신한하고 국민이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하고 농협은 당분간 수수료 인상 없다. 난 저기 거리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은행 올려도 돼. 그러니까 찬성일세 찬성. 이렇게 되면은 인터넷 뱅킹 쪽이 네.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얘들이 스스로 인터넷 뱅킹을 활성화하라고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카카오가 거기 예, 이번에 예. 카카오페이 뭐 결제 이런 거 잘 안 예, 되는 게 은행이 막 압력 넣어서 그러는 거잖아. 막 아직 안 내서. 네네, 은행들이 그러다가 막- 자기는 혼자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자기들끼리? 그쵸. 은행들이 막 압력을 놓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스로가 네. 자기네가 스스로 발목 잡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바뀌는 걸 네. 모르는 애들인데 국민은행은 죄송하면 전 상관없으니까 반대해서 찬성으로. 근데 네. 시장에서는 만 원씩 받아도 돼. 세계에서는 은행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막 은행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또 다른 대체제가 분명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가 또 이슈가 알리뱅크가 또 되는 될 거죠. 것 같아요. 은행은 없어지기 어렵죠. 그거 그거는 왜냐하면 그 가장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그렇죠. 은행이라는 게 네. 말씀하신 거 이제 기존 은행이 없어지고 네, 새로운 새로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변경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다음 이슈 하면 뭐 어떤 거일까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올코니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었거든. 네, 네. 나는 상관없는데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고령화의 혜택 보시는 아니 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불편을 겪으신 이승기 교수께서도 같이 예. 요즘에 또 이렇게 심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심하게 예. 눈도 침침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비타민 저도 C? 비타민 C라든가 고려온단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고려온단이 상장사야? 고려온단 아닐걸요? 아니네. 고려온단 없네. 예. 저는 이제 전 세계 이슈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문제가 한번 됐었죠. 네. 문제가 한번 됐었던 게 이제 뭐 파동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건강식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실 겁니다. 가짜 백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건강시장 규모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비타민을 계속 챙겨 먹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 백소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사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챙겨 먹고요.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결국은 비타민 순으로 많이 챙겨 먹는 건데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또 한 번 이슈가 됐던 게 오메가3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메가3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아, 프로바이오틱스. 네. 알죠. 그걸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은 뭐 DHA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먹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종합 비타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성 식품이 거기다 한마디만 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키 크는데 절묘해요. 키 크고 애들 똑똑해져요. 그쵸. 그거 뭐 4살부터 먹으면 서울대 가 이러면 먹는 거야 다. 먹죠 그러면. 왜 먹지? 예. 먹어야죠.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이 7.2%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뭐 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네. 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진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랑 큰 의미는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느끼고 있는 뭔 효과요? 사람들.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내가 미약 효과. 먹으면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생각한 게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 건강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이슈가 또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약 좀 드셔야죠. 제대로. 한약만 먹고. 고령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되고 잘 못 챙겨 먹다 보니까 네. 건강 보조식품의 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메가3 좀 있더라고요. 드셔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증감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많이 먹고 있는 상태인데 네. 중요한 거는 항상 통계상의 오류가 규모가 훨씬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뭐 100에서 200으로 가는 건 100% 성장이고 그렇지만 똑같은 100, 그러니까 200에서 300으로 갔을 때 100이 커지지만 성장률은 50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보게 되면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미네랄, 칼슘제가 여전히 비타민 쪽으로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 만드는 거는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못 믿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해 오는데 1위가 아메이예요. 네. 네, 아메이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플레이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약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또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뉴스킨이 10위로서 시장 점유율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수입해오는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우리나라 부분을 건 좀 없어요? 얘기를.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고려온단 뭐 하고 있어? 고려온다는 저기 영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아, 영국, 아, 맞아. 영국에서 해갖고 유재석이 선전하잖아. 그쵸. 유재석 데리고 고려온단 가서 수출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건강식품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네. 매년 저희도 성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1인 가구 그다음에 고령화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최고의 행복을 하려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게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유 선생도 이제 드시잖아, 이제. 먹죠. 네, 네. 그 칡집도 먹고 아, 직접. 직접 목에 좋은 도라지집도 먹고 진짜요? 네. 네. 피부에 좋은 것도 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죠. 아, 발로? 그건 먹지 말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홍삼이 가장 큰 이슈가 맞아, 되고 홍삼 있다는 1등이죠, 거죠. 우리나라. 예, 홍삼 관련. 이제 요즘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여전히 홍삼에 대한 얘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뭐 홍삼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비타민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 국내에서 만드는 것과 해외에서 만드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냐. 예. 함유량이 일단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해오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수입해온다 유통기한수가 또 이슈가 많이 맞아요,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갖고 뭐 수입해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 교수. 그 저는 모르지만 애기 엄마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 직구에서 1위가 결국 옷인데 네. 그만큼 많은 거가 엄마들이 여성분들이 하는 거 그 비타민 C 영양제. 그거 아는 사이트 있죠. 제일 유명한 네네. 거. 그게 뭐야? 그 기억 안 나요. 그거 있는데 금방 아마 아실 와요. 거예요. 예? 예, 예. 그거 금방 아시는 와요. 분 계실 텐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뜨는 거잖아요. 건강식품. 그렇죠. 비타민이 함량도 좋고 가격도 싸다 그래갖고. 근데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가. 아이허브 맞네. 아이허브. 그래서 마이허브. 예, 예. 뭐 중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의 그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거의 높습니다. 우리나라. 네. 건강 매우 좋지. 관심 굉장히 높죠. 애 키 커야 되는데. 머리 좋아져야 되고. 스카이 대학 간다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건강 인지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얼마나 건강할까? 예.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건데 평균이 60인데 우리나라가 40 정도?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주 그러다- 있어요? 관련주. 관련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미코젠, 제노포커스, 셀바이오텍, 뭐 바이오니아, 뉴트리바이오, 콜마비에NH 저게 다 상장사야 지금요? 이거 다 상장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100%짜리 없어 저기?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KTNG, 홍삼. 관심에 들어오는 게 없네. KTNG는 들어본 거는 셀바이오텍만 들어봤는데. 셀바이오텍도 그런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몸에 좋은 것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트바이오텍 비타민 네. 비타민? 그걸 먹어봤는데 이게 좋아? 효과는 좋은데 네. 비싸? 겁내 비싸요. 한 달치가 18만 원이야. 비타민이? 예. 비타민 뭐가 들어갔는데?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인데 예. 광고를 좀 그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를 해요. 아, 저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2달치를 먹어봤는데 네. 효과는 진짜 확실히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 한 달치가 18만 원이니 한 1년을 먹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이 넘잖아. 밥이 보약이니까요. 답이 뭐야? 아,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 네. 숙제 아니라 부탁이지, 부탁.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힌트라기보다는 저는 잘 모르죠.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요. 비타민 A, B, C, D 있죠. D. 네. D 관련된 국내 기업 있으면 찍어줘 나중에. 네. 비타민 D. 왜냐면 비타민 D 잘 만드는 기업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 D는 외국 사람이 많이 먹는 거가요. 특히 영국 사람 많이 먹고요. 햇볕이 잘 안 비치. 그러니까 영국 사람 많이 먹고 그런데 해가 짱짱한 데는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해가 있더라도 해가 없잖아요 지금요. 예. 그 스모그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황사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전 세계적. 그리고 중국에서 비타민 D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타민 D가 A, B, C, D요. 네네네. D가 그래서 시애틀이나 이런 데 있죠.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영화 있잖아요. 다 비타민 D 먹어요. 왜냐면 농담. 이거 혹시 시애틀에서 들으신 분 나면 제가 욕할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는요 직업이 2개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어부하고 아니요. 어부는 그냥 전통적인 거고 그 연예인 있죠 연예인 스포츠맨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거기 운동을 하기 좋아서 네. 두 번째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예. 진짜로. 정신병자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정말 혼내지 마세요. 진짜 오늘 같은 뼈끼리 왜 이러시나 지금. 그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있었는데. 개들도 요즘에 건강보조식품 엄청 먹는데요. 아이고 됐어. 아이고 관심 별로입니까? 없어. 비타민 D인데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비타민 D하고 칼슘을 같이 먹게 되면 칼슘 흡수량이 좋아진다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하고 칼슘을 같이 먹죠. 네. 칼슘 먹을 때도. 네. 예. 비타민 D.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 골다공증일 때는 칼슘을 드실 때 비타민 D를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비타민 D. 하여튼 네. 나중에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